어, 뒤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컴퓨터 수경 이름 같고 가운데가 네. 모르겠네요. 컴퓨터 블라블라블라 수경. 티치야. 아, 컴퓨터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멋지다. 이거 그때 뭐죠? 온라인에서 만났던 분인데 로고 만드는 네. 거 도와주셨어요. 오, 그래서 한참 좋은데요? 쓰다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게 독서 모임 가면 독서 모임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네. 어떤 이렇게 뒤에 자기 콘텐츠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게을러서 그런 거 못하는데 보면은 그분에 대해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모임에서 나를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뒤에 딱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거나 혹은 네이밍, 그 왼쪽 하단에 이름 뜨잖아요. 지금 줌하면 박수경 적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명동 메신저 적혀 있는데 지금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조회해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궁금증을 유발하죠. 우명동 메신저? 메신저는 알겠는데 우명동이 뭐야? 그다음에 이제 궁금함이 느껴지는 거고 또 우리 수경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C 이게 컴. 전원 같은데 그죠? 파워 CM 컴퓨터 그 뭔 뜻이에요? 저는 어, COM 컴퓨터에 컴 하면서 전원 버튼 누르는 그 뜻이에요. M은 간단하게. M은 뭐예요? 아 컴퓨터 아 컴. 전원이 영어로 알파벳으로 O 컴. 오니까. 재밌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네.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관심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저걸 COM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C 그다음 어떤 기호가 있고 M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운데는 약간 수경님 얼굴 왼쪽에 컴퓨터랑 글자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컴퓨터 전원 버튼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벌써 한 두세 가지 질문하면 우리 벌써 수경님이 자기 PR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 저렇게 박수경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스터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되지. 네, 일단 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딸내미가 집에 와 있어서 음, 그냥 친구 삼아서 또 대학생이라 그런지 바쁘게 하루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뭐 음, 온라인 수업도 있고 자기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알바도 다니고 음, 친구랑 놀아야 되고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딸내미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고 또 저는 뭐 매 일상 똑같죠. 근데 이제 딸내미 챙김이 하나 더 생겼죠. 일정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평상시보다 음, 방학이라서. 음, 음. 그 저도 이제 25일,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음. 방과후 수업이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풀로 있어요. 네네. 그, 네, 그 2주가 그 음, 2주에는 저도 지금 잠시 쉬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7월 26일부터 8월 14일. 8월 14일까지 그 방과후 학교요. 네. 교육이 잡혀 있어요. 있어서 잠시 쉬어갈 겁니다. 하루는 쉬어가겠습니다. 방학인데 저는 이제 오전 그쵸. 9시 계속. 음, 그러면 그때는 또 본업에 집중하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찬스가 되는 거죠. 찬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찬스. 찬스. 우리가 지금 그뭐 했죠? 6기, 7기 이 정도면 8기까지 끝날 것 같은데 8기 동안 배웠던 걸
방과후 학교에 적용하는 찬스. 네. 수경님의 그 컨텐츠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적용할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소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전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컴퓨터 수업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수업 교환을 정확히 본 적은 없지만, 이미 그 정아님이 또 책을 읽고 어떻게 병영 군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했었고, 또 우리가 어,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본업과 어떤 부업 같은 거 갖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 개념적인 게 많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병렬 독서, 수평 독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와 소양을 좀 얻었잖아요. 그 7월 26일까지 독서 모임 하면서 꼭 그냥 그 방과후 학교 들어가지 마시고 기존에 기존에 수경님 스스로 적었던 블로그 있잖아요. 꽤 많이 적었을 거라고요. 지금 제가 봐도 거의 15개 이상 적었던 것 같은데 7월 26일이면 앞으로 2주 남았다고 보면 아마도 거의 한 30개 이상은 적을 것 같은데 본인이 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지 방과후 학교에서 좀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에 독서 모임 하기 전과 독서 모임 한 후에 네, 방과후 학교에 다가가는 준비하는 수경님 티처 컴퓨터 티처 수경이라는 분의 그 마인드셋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마인드셋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또 실제 그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은 또 이 컨텐츠와 내용을 받는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에 일방적인 그냥 컴퓨터 수업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인성적으로 혹은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컴퓨터 강사 수경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도 뭔가 좋은 방향, 에너지를 얻어갈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네. 딸내미가 대학생인데 집에 왔다 가는데,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아이들과의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관계성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보통 여기 직장 선배님들 아들만 키웠고 대학교 지금 군대도 보낸 선배님 계신데 썩 아들들은 아들도 힘들어 이러고 딸이 좋아 막 이러고 하는데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뭐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팁 생활 속의 팁 20년 이상은 뭐 키웠을 테니까 딸을 어떠는지 좀 에피소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혜린님 그 뭐죠? 아들하고 딸하고 성격이 워낙에 틀려요. 천성적으로도. 네. 그런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큰아들하고는 음, 그 둘째 딸내미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 사이가 좋았다고는 하는데 큰애가 동생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동생 옆집에 앞집에 다들 형제라서 자기만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 음, 보여서 제가 음, 딸을 또 갖게 됐는데 그거 음, 확실히 저한테는 더 좋았죠. 음,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 워킹맘이라 오빠가 4학년일 때 아이가 1학년이에요. 4살 차이니까. 맞겠죠? 음. 음, 아, 5학년일 때 1학년이겠구나. 4살 차이인데 오빠가 손잡고 같이 학교를
등하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음, 사이도 좋긴 좋은데 딸내미 성향이 음, 중성적이에요. 이게 음, 아예 딸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그 남성스럽지는 않은데 음, 되게 음, 음, 말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음, 여자들은 왜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이름이 경은인데 경은이는 되게 객관적이고 어쩔 때 음, 보면 제가 얄미워요. 얄밉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 보면 애가 음, 친구같이 큰 이유는 내가 딸을 끼고 막 뭐라고 하죠? 깐나일 때 손가락을 자주 물었대요, 제가. 예, 예, 예. 엄마, 나 그때 아팠어. 막 그러더라고. 왜 말 안 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뻐서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음, 예, 예.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했고 참을만 하면 참았대요. 근데 그게 왜 어른들이 손가락에 이렇게 자극 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네, 아프고 네, 귀여워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음,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음, 뽀뽀해주고 뭐 우리 음, 아들도 그렇긴 했지만 음, 더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음.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 계속 하도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꼬맹이가 어릴 때 그 뭐죠? 서열을 지가 음, 제일 위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빠를 되게 세게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서 안 네, 되겠다. 얘가 지금 가만 보니 지가 서열이 1인 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네, 이제 너는 이제 오빠가 위고 엄마 아빠 없으면 오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간 음, 세뇌 아닌 세뇌를 막 시켰죠. 그랬더니 조금 아이가 오빠에 대해서 음, 그전까지는 막 자기가 누나같이 막 하더니 조금 음, 요새는 그래도 우애 좋은 남매로 음, 지내는 것 같아요. 오빠 독립해서 용돈도 좀 주고 오빠가 그렇게 음, 하더라고요. 아,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애가 좋은 남매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 큰애도 군대 가서도 그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얘가. 음, 그래서 아들 보낼 때 다들 온다는데 저는 오지는 않았고 음, 이제 전화 오거나 할 때 닭살스럽게 I love you 우리 아들 사랑해 그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음, 했었어요. 네. 음, 군대 다녀와서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나? 저랑 통화도 잘 안 하는데 요새는 음, 독립해서 그런지 퇴근할 때 전화 좀 하고 자기 쉴 때 전화하고 저한테 음, 일부러 요새도 계속 I love you 해주죠. 그러면 엄마 그거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난 할래 막 그러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캐릭터가 네,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한다. 엄마가 아니라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랬는데 애가 애를 키운다고 음,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옆 사람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큰애를 키울 때, 또 둘째도 이제 둘을 키울 때, 이렇게 더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저도 같이 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달리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지낸 게 아니라 성향이 음,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그 큰아들이 있고 둘째 딸내미가 있고 정원이가 이제 둘째 딸 아이 이름인 것 같고 큰아들은 군대를 이제 갔다 오셨네요. 네. 나왔고 지금은 독립해가지고 이제 여동생 용돈도 주고 네. 그다음에 큰아들 군대 다녀온 후에 우리 수경이께서 아들에게 I love you, I love you 하라고 좀 하는데 큰아들은 손살에 치지만 좋아할 거예요. 좋아. 좋아하는 것 그 같아요. 예, 친정 아버님 말씀 중에 애가 애를 키웁니다. 이 말도 공감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 아빠 이런 말도 좀 공감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육아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육아 관련 독서도 좀 하고 많이 하지 못했는데 간간히 육아 독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 관련된 독서 모임도 하고 싶어가지고 홍보도 한 적도 있고 하지 못했어요. 목요일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혼자 읽는 것보다는 또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에 그 제주도에서 육아휴직 할 때 제주도에는 그 1인 앞바다라는 게 있어요. 100인의 앞바다 해가지고 이게 100인의 앞바다인데 이게 지역별로 다 있어요. 뭐 제주 백인의 앞바당, 뭐 강원도 백인의 앞바당, 서울 뭐 백인의 앞바당, 광주 백인의 앞바당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준관공서 기관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커리큘럼 같은 걸 주고 거기에 대한 실행하고 인증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빠들은 누가 판을 깔아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또 해보려고 해서 아이가 한 3살, 4살일 때 거기서 제공해주는 놀이 이번 주는 뭐 어떤 놀이 시간입니다라고 해서 그거에서 인증샷 보내고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발대식 하고 또 한 뭐 10주 정도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졸업식 비슷하게 해서 또 어떤 어디 모여가지고 또 코로나 전에 했던 게 같은데 그때 어떤 걸 또 느꼈냐면은 같이 함께 시간 나누고 기록 남기는 거 되게 중요하죠. 또 중요하고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점에서 그 이 기억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언제부터 기억이 났냐 한번 되짚어 봤더니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부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5살, 6살은 사진, 남아있는 사진 가지고 미루어서 좀 기억을 하는 것 같고, 실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판단하는 거는 초등학교 이후, 좀 빠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늦어도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다 그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지금 여행도 지금 오래 다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과 기억은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우리 수경님이 이미 키우고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과 딸을 키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게 꼭 아이가 어렸을 때, 1살일 때부터 10살일 때까지만 육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페어런팅이라는 개념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그 성인이 된 아이의 부모 입장이 뭐였을 때 육아가 되는 거고 또 내 아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수경님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또 손자 손녀를 봤을 때 다시 또 육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1년에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짜증나는 일은 많지만 솔직히 그래서 주위 그 결혼 안 한 친구들 후배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을 해요. 뭐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네. 그 뭐 스포츠를 간단, 같이 하는 게 응, 아빠들이 응,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응, 뭐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해줬더니 딸내미도 그렇고 운동신경은 좋더라고요. 응, 사회성도 좋고. 네. 그래서 아이들, 뭐 응, 수상 뭐 그 스포츠 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네. 아빠다. 아빠들은 놀아줘야 돼 몸으로 그런 거 느꼈어요. 응. 다 좋은데 이게 빈도가 일일에 나와 있어가지고 맞아. 잠깐 막 4박 5일 혹은 10일 이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그래도 기억에 많이 끊임없이 남을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서 모임 병렬 독서 수평 독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불변의 네, 법칙이라고요. 음, 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음,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농축 음,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과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자와 고기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스테이크와 감자 구이를. 근데 네, 감자도 마찬가지로 구우면 수분이 없어지니까 위에서 음, 그 수분이 없는 감자는 전분 상태가 많으니까 그것을 뭐 소화하기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곤해 음, 한다는 그 말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나 이때 한 못해도 5kg 이상 빠졌거든요. 이 책을 보고. 음, 그런데 또 잊어먹고 모든 음식을 막 먹고 막 입의 달달함과 입의 행복을 위해서 내 뱃속 위장은 힘들어하고 몸이 음, 힘들어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뭘 많이 음, 먹으면 그 다음날은 조금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오늘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네. 음.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에 한 가지를 먹어라.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령 기름진 걸 먹을 거면은 기름진 것만 먹고 그러니까 한식, 중식, 양식 뭐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를 나눈다고 하면 한식은 쌀에 김치에 뭐 고기도 있겠지만 네. 이런 부위를 먹고 또 양식을 먹을 때는 고기만 먹고 근데 보통 뷔페 가잖아요. 뷔페. 네. 이때 많이 느끼는 게 해외 생활하다 보면 뷔페를 대하는 국가별로 차이가 보여요. 플레이트 접시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 호텔 숙소 가면은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잖아요. 외국인들이 먹는 스타일과 한국인들이 먹는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죠. 한국인들은 이것저것 다 퍼 담죠.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심지어 과일까지 탑업을 해서 하고 또 그렇게 그걸 한 방에 먹는 게 좋지 않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이 책에서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이게 이제 우리 위에 들어가면 섞이고 이게 막 음, 발효되고 이게 부패된다고 그래서 가스가 차고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는 그 말인 네, 거예요. 음, 그래서 꼭 채식을 하라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이렇게 많은 가짓수를 섞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서 특히 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있으면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먹던가 아니면 음, 어, 밥하고 이제 김치 이런 식으로 국으로 고기하고 섞지 음, 않는 그런 음, 식단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 섭취, 음식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책을 좀 읽으면 식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우리는 뇌를 고칠 수 있다, 뇌를 고칠 수 있다. 브라이언 오브라이언 그런 의사분이 쓰는데 우리는 뇌를 고칠 수 있다. 이 책하고 환자혁명 이런 책 있잖아요.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거, 뭐 뇌.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모든 건강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뇌 건강도 중요하고 하는데 우리는 뇌를 고칠 수 있다면 장 건강, 장 건강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요. 장 건강.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장에서부터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뇌를 고칠 수 있다. 장 건강을 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 장 건강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신, 다른 기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장 건강이라는 거는 음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 수영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제가 오늘 좀 나눠볼 이야기는요. 잠시만요. 스토링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은 작곡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작곡.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칼질만 많이 연습한다고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고 영어 단어만 많이 외운다고 영어를 잘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요리를 만들어 보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봐야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고 직접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말하며 익혀야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듯이 작곡도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작곡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즐겁고 수월하게 바로 작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이키델리라는 그 예명 같아요. 예명. 이분이 쓴 글이고요. 오늘 바로 작곡법, 오늘 바로 작곡법이란 책이고요. 일단은 뭐 작곡이라는 게 거창한 이런 의미의 작곡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작곡이라는 부분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처음에 되게 두꺼운 책인 줄 알았어요. 밀리에서도에서 불렀는데 근데 아마 전자책 느낌인 것 같고 20분 만에 다 봤어요. 이렇게 스크롤 쩍쩍 해서 페이지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작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느낌? 요즘에 아니죠. 최소 한 3, 4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책을 읽고 그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높아졌다 생각할 수도 있죠. 전체 다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관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 1인 부분에서 공저 쓰기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은 예전에는 어떤 무대 창작가를 나왔거나 그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책을 쓰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스토리텔링만 있다면 누구나 글 수 있는 어, 시대가 와서 누구나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작곡을 하고 자기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작곡과 화상학을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코드 진행이라든지 심지어 책에는 뭐 태진아 트로트 가수 태진아도 악보를 볼 줄 모르고 자기가 그 기억나는 갑자기 떠오르는 걸 갖다가 멜로디를 녹음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작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태진아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통기타 가수들이나 일부 가수들을 용감한 형제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 책에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배우지 않고 시작을 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씩 시도를 하고 배우면서 점점 악기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런 패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이라는 거 갖다가 제가 MLB 단톡에 올렸더니 또 영어 전문가 레드선님 자기도 관심 많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자세 저 또한 그걸 나중에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퇴근 후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보컬 연습 노래를 하고 그걸 갖다 영상으로 담아서 블로그에 올린 게 2019년도부터고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록,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악기를 조금씩 치고 그러면 후배랑 같이 야 우리 걔는 후배는 이제 밴드를 하는 친구라서 나 좀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막 그냥
둘이서 노는 거죠, 그냥. 음악도 하고, 노래 커버도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커버를 꾸준히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구나 작사, 작곡,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면 또 누구나 작곡이나 자신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킬적인 부분은 더 다른 책,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책을 입문하면서 작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악이 관심이 많고 나만의 노래를 만들고 싶은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꼭 음악과 작곡을 언급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악과 작곡 플러스 글을 쓸 수 있다.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는 4년제 석사 박사 디그리를 가지고 와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게 다 스킬 다운이 되고 어떤 이제는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고 하나씩 시도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디벨롭하면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뚱맞게 하기도 작고 작고 저는 뭐 꿈도 못 꿔본 거라서 저도 뭐, 꿈만 꿉니다. 꿈만. 네, 일반인들도 이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꼭, 꼭 뭔가를 만들어서 한 노래를, 뭐죠? 음악을 꼭 완성작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멜로디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 안내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책에 소개하는 게 멜로디예요, 멜로디. 아, 책에 소개한 게 뭐 동요를 갖다가 만화 주제가 이걸 좀 따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음은 있잖아요, 멜로디. 음, 거기다 자신만의 가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악상이 아니라 가사말 이거 갖다가 입혀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아까 책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걸 알잖아요. 높음, 네. 다리표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음을 녹음을 해서 멜로디를 갖다 가사도 입혀보고 1차원적인 걸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또 악보를 갖다가 또 그려보고 뭐 클릭하면 들어가겠죠?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음원이 나올 거잖아요. 악기 세팅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미디라고 해서 미디 찍는 게 있는데 잘 모르는데 미디 같은 것도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실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컴퓨터 악기 요즘에 잘 있으니까 아이들이 코딩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코딩 리소스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구현을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 컴퓨터공학 전공해서 C 언어나 뭐 이런 걸 갖다 알고 해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리소스는 다 인터넷 잘 네. 모르지만 인터넷 다 쳐져 있으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도 생각만이 아니라 조금씩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책을 모든 것의 시작은 책으로 그래서 뭐 제 의명독이잖아요. 의명독 네. 음악 영어 독서 이미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5년 후에 길거리 버스커가 되기 위한 꿈을 5년 후에 꿈을 꾸기 위해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패턴은 똑같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퇴근 후에 일단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노래 연습을 하자. 그리고 실제 관련자 해본 친구를 만나서 밴드를 해보고 커버를 해보고 악기도 하나씩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창작이잖아요, 창작.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해보려고 거의 10년짜리 프로젝트예요, 10년짜리. 근데 네. 2019년도부터 제가 했으니까 3년 하는 됐으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중반이 오는가 조금씩 좀 구체적으로 가야지 싶어가지고 그냥 뭐 길거리 딴따라 간단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악기 버스킹이라는 걸 네, 몰랐는데 TV에서 네, 그 뭐죠? 박정현 가수 해외 나가서
버스킹? 그거 네네네. 볼 때부터, 저게 버스킹이구나. 그 음, 굉장한 실력 있는 친구들이 나가서 할 때 그 음, 반응. 그리고 지금 홍대 나가서 어린 친구들 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용기 아니잖아요. 남들 네. 앞에 서서 그것도 그 마이크 하나 잡고 한다는 게 음, 굉장한 에너지 소모와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대선 나갈 정도의 그런 용기 아닌가요? 그쵸. 음, 그럼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 홍대나 이런 홍대나 길거리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에서 올까요? 추측. 저도 뭐 길거리 버스킹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분들을 봤잖아요. 네. 이런 홍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자요. 추측. 그러니까 혹은 상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음, 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를 알리고 싶은 그런 음, 간절함에 의해서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습니다. 알리고 싶은,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우, 중요한 말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대중들 앞에서 나간다는 건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겠죠? 나를 알리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이게 그게 음악이 되겠죠? 근데 그다음에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장으로 활용도 되고 활용하는 거고. 근데 여기 버스킹이라는 말이 제가 약간 혼합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노래를 부르면 노래 버스킹이 되는 거고, 노래 버스킹. 그다음에 말, 토크를 좋아하면은 이제 토크 버스킹이 되겠죠. 이거 많잖아요. TV 네, 보면은 길거리에서 강연자가 나와서 꼭 또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만 나와서 그런 버스킹을 해야 하느냐. 라고 봤을 때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조금씩 그 부분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맞다고 생각하고 대중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올바른 문화고 좀 더 확장성이 넓은 거지. 잠깐 뭐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이목은 많이 끌겠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얼마큼 적용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라는 걸 갖다가 뭐 되게 유명한 한 사람이 감동적인 말을 하면 그냥 일련의 하나의 세레머니 형식으로 감동은 오겠지만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그때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난 듣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기러기 아빠 저기 이름 뭐더라 이병헌이 나오고 공효진 이병헌 공효진 주연의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그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기러기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막 가슴이 와 닿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저나 혹은 저와 유사한 생활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네, 혹은 저 같은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제가 기러기 생활을 갖다가 벌써 그 국내 기러기도 했지만 해외 기러기 생활도 세 번째니까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우리 집단에서는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미화된 부분도 있고 팩트도 있겠지만 약간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영화 픽션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기러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길거리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 우리 다다음 주부터 7월 26일부터 수업을 들어갈 텐데 그거는 버스킹이 아닌가요? 저는 그게 버스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공간에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 생각의 관점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생각의 관점을, 관점, 시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버스킹을 얘기하고 있는데, 버스킹의 어원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버스킹 네이버하고 구글에 버스킹 한번 쳐보시고 화면 한번 좀 띄워주겠어요? 제가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한번 말 나온 김에 BUSKING 버스킹인데요. 한글로 된 버스킹은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구글에는 BUSK 버스킹 치면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 공유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지나가 보자고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버스킹. 즉흥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거. 제 생각은 우리는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나 버스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버스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 뭐, 이러면은 이걸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글. 음, 구글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죠. 나는 PC,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알리는 버스커다. 버스커가 어떻게 스피커라는 의미예요, 스피커. 알리는 거. 그걸 담는 걸 어떤 음악을 담느냐,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 차이인 거지. 왜 테더링이 안 될까요, 오늘따라? 제가 어디 블로그를 들어갔나 봐요. 네네, 괜찮습니다. 자, 버스킹. 우선 버스킹이라고 말하면 버스와 킹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버스랑 관련된 걸 잘못 보시죠. 좀 올려주십시오. 네. 버스킹의 뜻, 버스킹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여는 공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어쩌고저쩌고 버스킹 하는 사람을 버스커라고 합니다. 네. 버스킹 하는 이유는 음악이랑 관련된 있는 분이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버스킹 하는 이유. 홍대 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네. 춤이나 각종 마술을 할 수 있네요. 버스킹. 결론. 이게 뭐 요약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버스킹이라는 것은 평소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를 치거나 각종 공연을 하는 것이 버스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버스킹을 딱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블로그 쓰신 분은 각종 공연, 마술이 네,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버스킹에 담아가는 그 내용은 일단 크게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아까 수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자기 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나를 알리고 싶은 분야를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어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목욕을 하고 어떤 걸 한다는 거는 내가 준비를 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피치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PM 토크 날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영어 스피치 영어 모임하고 그다음에 그의 그냥 해보는 밴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토크쇼를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도.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더라라는 걸 좀 알고 싶어서 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밴드 동아리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왜 우리는 거리에 안 나가고 왜 공연 그 안에서만 하는지 모르겠다. 민중가요 막 이런 거 불렀었는데 그거랑 일반 노래도 부르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노래는 의미가 없다. 밖으로 나가야지 이게 더 노력도 하게 되고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발몰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하나 잡아볼까요? 수경님. 오늘 갈무리 그냥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기억에 가지만 남는 먹어라. 네, 한 가지. 그 채소 아, 샐러드 곁들여서 고기를 네, 먹더라도 예 그렇게 먹으라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먹으라는. 이번이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팁도 공유를 했고, 저보다 아이를 더 오래 키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한 가지만 먹어라 이야기를 했고, 제가 나눈 그 책 작곡법에 관련된 부분, 어, 버스킹에 대한 것, 네, 버스킹 나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 나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나도 버스킹. 이렇게 할게요. 꼭 음악이 아니어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드시고 네, 또 그다음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리고자 하는 나만의 콘텐츠를 한번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순영님은 그 네. 티파니 도시락 싸다가 시간을 잊어버렸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포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